부르디에의 사상과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르디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 프랑스의 선도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푸코, 바르트, 라칸과 같은 계급 사상가였습니다. 부르디에는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했으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제청한 아비투스의 개념은 유명합니다. 부르디에는 이론적 아이디어를 경험적 연구와 연결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의 작품은 문화사회학 또는 그가 묘사한 대로 실천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에 대한 그의 기여는 증거적이고 이론적이었습니다. 그의 핵심 관심은 습관, habitus, 자본, capital 및 현장, field입니다. 그는 자본이라는 개념을 재정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징적 자본과 같은 범주로 확장했습니다. 부르디에게 각 개인은 다차원적 사회 공간에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사회계급의 구성원 자격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본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 자본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치가 포함되는데 부르디에는 이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부르디에의 작업은 행위의 표현에서 교육 및 문화적 차원의 역할을 관찰합니다. 부르디에는 실제로 경제적 명령을 자본주의 사회 내 권력과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 식별하는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동조했습니다. 부르디에의 인류학적 작업은 사회적 위계의 재생산 분석이었습니다. 상징적 폭력은 사회 질서의 자의성을 무시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주장하여 기존 사회구조의 정당성을 정당화하는 이기적인 능력입니다. 이 개념은 사회세계에서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사회학적 분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르디에는 지성주의적 전통에 반대했고 사회적 지배와 문화적 재생산은 주로 사회의 신체적 노하우와 유능한 관행에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르디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강력히 반대했는데 이는 그것이 사회적 행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르디에의 연구는 주로 사회 내 권력의 역학, 특히 권력이 이전되고 사회 질서가 세대 내 및 세대를 거쳐 유지되는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드, 막스 베버, 에밀 듀리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에르빈 파노프스키, 마르셀 모스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연구는 새로운 조사 프레임워크와 방법을 개척하였으며 문화적, 사회적, 전통적, 경제적 자본 형태와 대조되는 상징적 자본 형태, 문화적 재생산, 아비투스, 분야 또는 위치, 상징적 폭력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의 후기 산업 사회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달성한 기획운동과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자랑한다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계급, 특히 지배계층과 지식인 계층이 세대를 거쳐 사회적 특권을 보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르디에의 작업은 그가 자신의 이론을 종합하려고 했던 많은 전통적 인류학과 사회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막스 베버로부터 사회생활에서 상징체계의 지배와 궁극적으로 부르디에에 의해 종교사회학에서 분야 이론으로 변형될 사회질서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인 간의 주관적 유대감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라며 마르크스로부터 사회를 비사회적 관계의 집합으로 이해했습니다. 에밀 듀리켐에서 마르셀 모스, 클로드 레비스트루스를 거쳐 부르디에는 상징적 구조와 분류 형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경향에 대한 특정한 구조주의적 해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르디에는 사회구조의 체현을 통해
상징적 질서를 제정하는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드릭행과는 비판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나아가 사회 구조의 재생산이 기능주의적 논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 메들로 퐁티와 그를 통한 에드먼드 후설의 현상학은 브루디에의 신체, 행동 및 실천적 성향에 대한 초점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디에는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아마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철학자일 것입니다. 그는 큰 지적 곤경에 처한 시기의 일종의 구세주였습니다. 라며 규칙 준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브루디에의 작업은 그가 당시 주관주의, 객관주의, 미시, 거시, 자유, 결정론 등 사회과학을 특정짓는다고 생각한 일련의 대립을 초월하려는 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습관, habitus, 자본, capital, 현장, 필드의 개념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브루디에는 정치적 토론에 더 많이 관여하면서 프랑스의 중요한 대중적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였던 브루디에는 장폴 샤르트스가 수행한 전체적 지식인 역할도 비판했으며 샤르트르가 프랑스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학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한 것에 반대하는 브루디에의 초기 글과 매우 눈에 띄는 정치적 성명을 통해 대중 지식인의 역할을 시작한 그 이후의 모습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초기 작업의 대부분은 사회학을 엄격한 과학 분야로 취급했지만 2001년 브루디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사회학은 무술이다는 브루디에가 정치적 논쟁까지 확장된 공적 책임을 지며 사회학을 무기로 에밀 졸라와 장폴 샤르트르의 망토를 걸치고 정치인들과 싸웠습니다. 브루디에는 이전에 샤르트르와 같은 대중지식인을 비판했지만 후에는 사회학에 영향을 미친 강력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기 관심사는 세계화의 효과와 가장 작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 정치적 논쟁에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담론에 반대하는 긴급성을 주장했습니다. 브루디에는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의 개혁의 효과, 특히 피해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93년 연구 세상의 무게였지만 그의 견해는 아마도 그의 논문에서 더 솔직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프랑스 정치의 지배적인 추세에 대한 무거운 과학적 도전을 나타냈습니다.